일부 소수의 유태교 학자들 중에서는 올가을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학자들이지만 이러한 소수의 유태교 학자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올해쯤 인류가 겪을 마지막 아마 기둥과 관련된 사막이 열리고 있다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믿기 어려운 주장이 제기됩니다. 심지어 행성 연구를 통해 기름을 판단하는 일부 점성가들까지 가세하여 최근의 세계 증시 폭락 사태, 그리고 급속히 확산되는 세계적 정치 불안 사태와였고 사회적 불안감이 조장되는 일들이 생겨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과 맞물려서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변화 등이 이루어지며 세계 정세가 올 가을 이후부터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기기 전문가는 오성 취합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아시나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의 행성이 천구에 근접한 위치에 모여들어 사람들의 육관으로도 관찰이 가능한 행성직렬 현상이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오성 취합 현상은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왕조의 교체나 세계사적인 정세 변화 등의 정치적 변동을 상징하는 천문현상 등으로 해석되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정세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석 중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전 세계는 증시 대폭락 사태를 겪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 사태가 임박했다는 두려움이 점점 확산될 뿐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급속한 기후적 변화로 인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수백여 년 만에 처음 겪는 가뭄 현상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러다가는 비가 아예 몇 년간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전 지구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오성 취합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국제지정학적 대변동이 일어날 뿐 아니라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대한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의 국제적 변화가 발생할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대만의 충돌. 올가을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가을 11월 중국에서 제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사상 처음 시진핑의 유례없는 3연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국가주석을 최대 2번까지만 집권할 수 있고 중국의 3대 파벌인 태자당, 상하이반, 공청단 3개 파벌이 번갈아가면서 중국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지난 2012년 11월 집권한 이후로 주요 라이벌과 정적들을 빠르게 숙청하고 제거시킬 뿐 아니라 상하이방의 주요 근거지이자 자금줄인 홍콩, 상하이의 민주화 탄압과 도시봉쇄, 그리고 주요 미국에 상장된 ITB 탱크들을 무너뜨리면서 태자당 독주이사 실상의 시진핑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최종 목표는 타이완인 상황으로 대만의 무력 통일이 올 11월 있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만 침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를 만들 준비를 계획 중인데 핵심 프로젝트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모든 기술이 대만섬에 있는 상황으로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러시아의 일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정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동아시아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중 유력한 지역은 홋카이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일본에 대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옛 영토라고 주장하는 홋카이도 섬에 대한 집중적 공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일본의 극우적 정치 시스템을 그다지 달가워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아베 전 총리에게 노골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이슈를 지적하면서 아베 전 총리를 당혹하게 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인들, 특히 세계의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리스트들에게는 다소 달가운 이슈는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유엔에서 세계를 열기 권역으로 구분한 지도에서 일본의 홋카이도 섬을 일본 열도에서 제외시킨 충격적 지도를 발행하면서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홋카이도가 마치 러시아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지도를 유엔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인데요. 국내에서는 일본이 러시아와 무력 충돌 상황이 빚어지게 될 경우 한국은 후방물자 지원기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특수를 누렸던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일본의 재무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무장을 하지 않았던 독일이 재무장을 했듯이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의 전범국으로서 하지 못했던 군대의 보유, 그리고 상임이사국 가입 등의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한국으로선 사태를 주의 깊게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만약 일본이 홋카이도를 상실하게 될 경우 일본 극우 정권이 장기 집권해오던 시대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글로벌리즘에 최적화된 정치 집단이 일본 정권을 장악하게 될 수 있고 한일 관계의 개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세 번째, 양자 컴퓨터의 완성. 현재 전 세계는 양자 컴퓨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계산기를 만들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핵무기를 무기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도의 계산 능력으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이강 사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이상 화석 연료가 필요 없는 무제한 전기 생산 시스템인 핵융합 에너지와 함께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인류는 장수명의 사회가 열리게 될 수 있고 암, 세포 치료 등 영농화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연 이 양자 컴퓨터를 미국이 중심이 된 서방이 먼저 개발을 하게 될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된 진영이 먼저 개발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로 반도체 등 첨단 장비의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양자 컴퓨터 기술이 완성되면서 UFO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군기 개발 기술을 만들어낸 상황이며 현재 극비리의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의 통일.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김정은 지도체제 역시 돈주 계층들의 성장과 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장성택 등 최측근의 제거가 이루어지며 정부 통제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정은 측은 망명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신변 안전의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제적 저명 인사들은 조만간 한국이 통일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한국 원화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일 때까지 통용되는 화폐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증개축 화폐로 불리는 IMF SDI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가 퇴출되고 한국 원화가 포함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북한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2,400만 명이 아니라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대 사이로 대폭 감축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사회를 덮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 출산율 감소, 영양실조 등의 여파로 분석되는 만큼 한국에서도 급속한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분단. 중국은 현재 소수민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간 태권 갈등에서 중국이 패배하게 될 경우 중국은 소수민족 거주지인 티베트 자치주, 신장 위구르 자치주, 내몽골과 같은 거대 파이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 역시 북중국과 남중국으로 분단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남중국은 홍콩과 대만,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이 장악하여 아세안 경제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북중국 지역의 경우엔 기존의 공산진영이 잔존할 가능성이 예견됩니다. 특히 만주, 산둥반도 지방 일부는 최근 들어 동이주 한민족과 만주족, 여진족 등의 연관성으로 해당 지역 역사학계에서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별도의 국가로 독립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5의 지정학적 변동 예측을 살펴봤는데요. 과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5성 취합이 일어날 때 왕조의 교체, 세계 정세의 급변 등이 이루어질 징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5성 취합 현상이 벌어지는 2021년 이후로 과연 어떠한 일이 세계에서 펼쳐지게 될까요? 또 그것이 한국에 긍정적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